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아침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 사표를 던졌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6.29 선언을 합니다. 본격적인 정치 참여 선언을 본인의 입으로 하고 이제 SNS 정치도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슈퍼 위크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 공개했지만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실도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내일 같은 날 29일 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정치 참여하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도 30일 날인가 출판 기념회를 하고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6.29 선언을 한다는 것은 지금 언론들이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일면에 쓸 만큼 대대적으로 홍보가 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묻혀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주는 정말 골든 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야권의 골든 위크. 자, 최재형은 사퇴를 했고 조만간 한 7월 중순쯤 정치 참여 선언을 본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내일 합니다. 진짜 합니다. 그리고 홍준표도 내일, 황교안은 모레. 아무튼 이 대선 후보 도전자들의 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 방금 끝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놀랄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대표는 상대적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이, 당 밖에 있는 대선 후보들이 당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직접 연락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8월 말 대선 버스는 출발한다, 정시에 타라, 이렇게 원칙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아마추어 냄새가 난다, 준비가 덜 됐다, 이런 발언들을 인터뷰에서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의 엑스파일 같은 근거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준석은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가 사실 이준석은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인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비판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준석 눈에도 홍준표 의원이 불안하게 보인 모양입니다. 자,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강력 경고를 오늘 했습니다. 자, 홍준표라는 이름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언론들은 모두 다 이건 윤석열에 대한 홍준표 비판을 감안해서 이준석이 홍준표에게 경고를 했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준석의 이 메시지는 강렬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이제 이 대선 버스가 출발합니다. 오늘 내일 다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당 밖에 있는 주자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여기에 대해서 당 내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 그것도 네거티브 공격을 한다. 이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방금 끝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안에 계시는 잠재 후보군은 당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려 섞인 비판의 메시지는 자제할 것을 권한다. 상당히 센 말입니다. 이 말 안 들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건지, 아무튼 공개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언론들은 다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우려와 지적을 쏟아내고 있는 홍준표 의원을 향한 발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더 있습니까? 물론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역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비판의 결은 다릅니다. 홍준표는 엑스파일 같은 것이 마치 존재하느냐, 20까지나 된다, 윤석열 당신도 사찰을 주도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봐도 그냥 위태위태한 공격을 합니다. 반면 하태경이나 이 유승민은 저런 정치를 하지 말고 직접 말을 하시라, 빨리 링 위에 오르라,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태경은 반대로 윤석열 엑스파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경우는 또 보호합니다. 심지어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은 정권교체 가능성을 알려준, 야권의 희망을 준 그런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실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어떻게 정권 교체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 압도적 1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그거 아닙니까? 이걸 비집고 들어온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에 있던 그쪽 후보들은 지지율이 뭐 1%, 2%, 3%, 4%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판국에 윤석열이 뭐 심지어는 4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면서 야 이거 문재인 정권 무너뜨릴 수 있어. 윤석열이 한 수 있어. 지금 야권 후보들은 이런 계산을 합니다. 윤석열이 무너져버리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윤석열의 저 지지율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걸 갖다가 원희룡 지사는 착각이라고 홍준표를 비판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문재인이 하도 못하니까 민주당 정권이 하도 개판이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후보가 잘못 선정되면 중도층이 다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오늘 이준석이 상당히 세게 발언한 겁니다.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이 있다. 당 안에 계시는 잠재 후보군은 당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려 섞인 비판의 메시지는 자제하실 것을 권한다. 자, 이어서 국민에게 내놓기 전에 비빔밥에 아직 빠진 재료들이 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비빔밥이라는 것은 다 섞여야 되는데 지금 비빔밥에 안 들어온 게 왕건이가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 밖에 있는 윤석열은 압도적인 지지율로 지금 국민의힘 내에 있는 사람들 다 합쳐봤자 윤석열 근처도 못 갑니다. 뿐만 아니라 당 밖에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오늘 사퇴했습니다. 정치 참여 선언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6등까지 나왔습니다. 6등. 5, 6위 합니다. 이걸 보면 당 밖이 더 셉니다. 지금 당 안은 약체 아닙니까? 약체 솔직히. 지지율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지지율이 낮더라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현실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윤석열 지지율 많이 나오는 게 배합한다고 그렇게 될 게 아닙니다.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전 무도한 정권을, 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시대 정신을 윤석열이 국민들한테 보여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 복당이 최종 결정된 지난 24일 윤석열 엑스파일을 언급하며 검찰총장이라는 법의 상징에 있었던 분이 등판도 하기 전에 20가지 정도의 비리 의혹이나 추문에 휩싸여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오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치 윤석열 엑스파일 지금 공개도 안 됐습니다. 왜 공개하면 이게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홍준표 의원은 인용하면서 마치 추문에 휩싸여 있다. 사실로 오인할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야권 후보가. 이거는 민주당이 박수칠 일입니다. 지금 기사들도 보면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윤석열 잡을 사람이 홍준표다. 민주당에는 안 보인다. 또 윤석열을 키울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다.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추미애의 출마 선언에, 야권은 홍준표의 출마 선언에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뭐 홍준표 추미애 물론 열심히 해서 뭐 대통령까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한 명은 윤석열을 죽이고 한 명은 윤석열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전망을 기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홍준표 추미애 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 하십시오. 홍준표 의원은 그러나 야권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팬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훌륭한 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는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빨리 그 이미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또 앞으로 우리 당의 대선 주자군은 국민에게 소구력 있는 정책과 메시지를 많이 발굴해 주시라. 범여권에서 획책하는 비열한 네거티브에는 대응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거티브를 대응을 최소화해라.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소위 생태탕으로 상징되는 막무가내식 네거티브는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저들이 낮게 가면 우리는 높게 갈 것이고 저들이 높게 가면 우리는 더 높게 가는 방식으로 승부하겠다. 그러니까 생태탕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뭐 윤석열 X파일? 지금은 그걸 내용을 공개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까면요 그냥 오히려 윤석열이 뜰지도 모릅니다. 자, 한편 이준석은 오늘 범야권 대통합 차원의
일괄 복당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대선을 앞두고 범야권 대통합을 위한 일괄 복당 신청 기간을 두겠다. 탄핵 이후를 기점으로 정치적인 사유로 탈당 및 분당 등으로 당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크게 문호를 열 것이다.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모두 봐드리겠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나 당직자 폭행 문제를 겪은 의원도 복당이 포함인가? 그분들은 전혀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고 탄핵 후 분당 사태나 공천에 불복해 탈당한 사유 등을 정치적 사유로 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당직자 폭행 또는 부동산 투기 등으로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당직자 폭행 문제는 뭐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분은 의원으로서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부동산 투기 이런 것 가지고 당을 나간 사람을 어떻게 복당시킵니까? 홍준표처럼 공천에 불복해서 탈당해서 나온 이런 사람들은 뭐 홍준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못 받을 이유는 없죠. 받으면 되는데 아무튼 이준석이 이번에 한번 대통합 하겠다니까 이건 한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이 홍준표 의원을 의식한 겨냥한 듯한 경고를 했습니다. 당 안에 계시는 잠재 후보군은 당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군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우려 섞인 비판의 메시지는 자제하실 것을 권한다. 상당히 점잖은 표현이지만 아주 센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최재형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한 개인의 결단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최 원장에 대해 항상 좋은 평가하고 있고 충분히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은 국민의힘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바로 들어오고 바로 정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쪽은 최재형을 이런 이유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중순쯤 최재형 원장도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시간을 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 아무튼 이준석이 오늘 본인이 윤석열을 여러 번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홍준표 비판이 너무 심하다고 판단했는지 이례적으로 센 표현을 썼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